1337년에서 1453년 동안 벌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후 영국은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왕위를 둘러싼 내란으로 혼란 상태가 됩니다. 두 가문의 문장이 장미 문양이다 보니 장미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잉글랜드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층의 몰락으로 절대 왕정인 튜더 왕조의 등장을 불러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절했던 30년간의 잉글랜드 명문 두 가문의 왕위 쟁탈전의 전모와 그 결과가 남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던 헨리 5세가 급사한 후 왕위를 계승한 헨리 6세는 잔다르크가 등장한 후 프랑스군에 점점 밀리기 시작해 결국 1453년 잉글랜드의 프랑스 내 마지막 보루였던 보르도가 함락되면서 100년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100년 전쟁에서 패배하자 헨리 6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섭정을 맡던 요크 가문과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요크 공작 리처드는 1453년 헨리 6세가 정신병으로 통치 불가 상태가 되었을 때 호국경을 맡아 국정을 책임졌는데 그때 헨리 6세 및 왕비 마가렛의 측근 서머셋 공작 등을 내치면서 왕비 측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헨리 6세는 요크 공작을 호국경에서 파문하고 서머셋 공작을 다시 복귀시켰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요크 공작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마가렛 왕비는 요크 가문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을 결집시켜 요크 공작에 대해 견제에 나섭니다. 랭커스터 가문은 1399년 헨리 4세가 반란을 일으켜 리처드 2세를 밀어내고 왕조를 열었는데 요크 공작 리처드는 그런 랭커스터 가문의 왕권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1455년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1459년 러더푸드 다리 전투에서 요크군이 패배하면서 요크 공작과 처가인 네빌 가문은 해외로 망명을 하고 랭커스터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나 1460년 칼레에 있던 요크군이 반격에 나서 런던을 점령하고 노스햄튼 전투에서 승리하며 헨리 6세를 생포하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 왕비가 북부 웨일스에서 병력을 모으고 스코틀랜드의 지원을 받아 1460년 웨이크필드 전투에서 북진해 오는 요크군의 대승을 거두어 요크 공작 리처드와 그의 둘째 아들 등이 전사합니다. 요크 공작 리처드가 죽은 후 그를 계승한 맏아들 마치 백작 에드워드는 모티머스 크로스 전투에서 랭커스터파 웨일스 병력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 런던에 입성하여 에드워드 4세를 자칭했고 랭커스터파의 주력을 타우튼 전투에서 격파하고 왕위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헨리 6세와 마가렛 왕비 웨스트민스터의 에드워드를 웨일스의 할렉성에서 7년간을 포위했으나 점령하지 못했고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여 이후 전쟁의 불씨가 남게 됩니다. 에드워드 4세는 치세 초기는 비교적 평온했는데 에드워드 4세가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인 워릭 백작 몰래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우드빌 집안의 미망인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결혼하고 우드빌 가문 사람들을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노한 워릭 백작이 에드워드 4세를 납치하는 등 분란이 발생하고 결국 반역자로 물리면서 워릭 백작은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1세는 부르고뉴 공국과 결혼 동맹을 맺은 에드워드 4세를 견제하기 위해 마가렛 왕비와 한때 적이었던 워릭 백작이 화해하도록 주선했고 1470년 가을 랭커스터군은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워릭이 이끄는 랭커스터파 군대는 런던을 점령하여 헨리 6세가 복이 되었고 이번에는 에드워드 4세가 막내 동생 글러스터 공작 리처드와 함께 부르고뉴국으로 망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르고뉴 공작 샤를의 지원을 받은 에드워드 4세는 반격에 나서 런던을 탈환하고 다시 헨리 6세를 포로로 확보하고 바넷 전투에서 네빌 형제를, 튜크스베리 전투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에드워드를 전사시키며 승리했습니다.
전투 승리 직후 헨리 6세는 런던 탑에서 의문사했으며 에드워드 4세는 그 승리로 요크 가문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에드워드 4세는 숱한 위기 때마다 자신을 충실히 보좌해준 막내 동생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를 신뢰했고, 리처드를 어린 아들 에드워드 5세의 섭정이자 후국경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4세가 죽자마자 리처드는 어린 에드워드 5세를 지켜줄 세력들을 모두 제거했고, 조카인 에드워드 5세와 동생 요크 공작 리처드를 런던탑에 감금하고 죽입니다. 리처드는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결혼이 정당한 결혼이 아니므로 에드워드 5세를 비롯한 두 사람의 자식들은 사생아이며, 자신이야말로 에드워드 4세의 적법한 계승자이자 정당한 왕이라고 선포한 후 리처드 3세로 즉위했습니다. 리처드 3세의 찬탈은 기존 요크파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반란이 일어났고, 에드워드 4세의 지지자 상당수가 랭커스터 가문의 반개 후계자인 제2대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와 연합하여 리처드 3세를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처드 3세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외아들 마들햄의 에드워드가 사망하면서 요크 왕조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졌고, 랭커스터의 헨리 튜더는 자신이 즉위하면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여 요크 가문을 포용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1485년 웨일스에 상륙한 헨리 튜더의 반란군은 보스워스에서 리처드 3세의 진압군과 결전을 펼쳤고, 그 전투에서 리처드 3세는 기병과 돌격하다가 낙마하여 결국 전사했습니다. 보스워스 전투에서 승리한 헨리 튜더는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고, 헨리 7세로서 튜더 왕조를 세운 이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장미전쟁에서 살아남은 잉글랜드의 귀족들은 전쟁 전의 3할에 불과했고, 자연스레 세습직인 의원들의 숫자도 줄어 29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힘이 기나긴 내전으로 엄청나게 약해지자 잉글랜드에서는 국왕의 권력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장미전쟁이 끝나고 헨리 7세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유일한 절대 왕정인 튜더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회 운영에 필요한 귀족의 숫자가 줄면서 인재수를 메우기 위해 평민 출신의 실력자를 많이 등용하게 되면서 이는 훗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바탕이 되었고, 영국의 왕가 역시 프랑스 혁명과 같은 대규모의 혁명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